매크로 플로우 다이어그램 실행. 가로로 한 다음에 가로 개체 개수를 4개가 아니라 3개로 바꿔서 순서도 그리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잘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순서도를 만들 때 순서도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매크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순서도를 그릴 때는 세로 방향으로 쭉 아래로 내려가면서 업무 진행을 표시하는 것이 편한데요. 가끔 업무 성격에 따라서 특히 어떤 보고서를 만드는 경우에는 화면에 띄워서 보여줘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면은 보통 가로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플로우 차트 자체를 가로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자판기 업무 프로세스를 가로 형태로,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오른쪽 끝까지 가면 다시 아래로 한 칸 내려온 다음에 방향을 역방향으로 바꿔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끔 플로우 차트를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다 쉽게 순서도를 그려볼 수 있는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매크로 파일, 이거는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전에 만들었던 매크로 파일에서는 세로 방향으로 순서도를 그릴 때 보다 편하게 그릴 수 있는 매크로였던 데에 비해서 이제는 필요에 따라서는 가로로 그리게끔 매크로를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유저 창을 만들고 유저 창에서 가로를 선택하면 가로 순서도를, 세로를 선택하면 세로 순서도를 그릴 수 있게끔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방향의 순서도를 그렸을 때는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세로 방향으로 순서도를 만들 때는 그냥 원래 한 방향, 기본 방향 자체가 아래 방향으로 쭉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가로 방향의 경우에는 가로 방향으로 몇 개의 도형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 다 채운 순간에는 줄을 바꿔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요 값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서도를 그릴 때 요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서 코드를 짤 필요가 있습니다. 요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도형을 놓는 위치뿐만 아니라 화살표를 연결하는 요 연결점의 위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요 두 가지만 추가로 고려하면은 세로 방향으로 했었던 순서도를 가로 방향으로 만드는 거, 요 내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분기점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생각할 게 많아서요. 요 부분은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우선 오늘은 가로 방향으로 단순한 형태의 순서도에 대해서만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매크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어떤 유저창을 하나 띄운 다음에 유저창에서 순서도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창도 만들고 여기 입력받을 수 있는 칸들, 앞서서 변수로 우리가 고정값으로 박았던 이 값들도 이제는 아예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입력할 수 있게끔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비주얼 베이직 소스 요거 그대로 띄우고요. 개발 도구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스에 있는 이 파일에서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삽입에 사용자 정의 폼을해서 유저 폼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름부터 하나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유저 폼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 왼쪽에 있는 캡션 바꾸겠습니다. 순서도 그리기로 바꿀게요. 순서도 그리기로 이 캡션 부분 입력을 했고요. 도구 상자를 가지고 와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임으로 하나 감싸야겠죠? 프레임으로 이렇게 쭉 감싼 다음에 프레임 캡션도 이름 다시 한번 바꿀게요. 순서도 방향에 대한 거예요. 네, 순서도 방향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두고 여기 안에는 이제 옵션 상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구 상자 중에 있는 이 옵션 상자, 옵션 단추 요거 이렇게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요거 하나, 세로 방향 옵션 버튼 하나 더 넣은 다음에 가로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불러왔을 때 디폴트 값은 하나 설정을 해주는 게 좋으니까요. 요 세로 값 요거 선택을 한 상태에서 세로 옵션 버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요 아래에 가면은 특성값 중에 value 있습니다. value false 돼 있는 거 요거 true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름도 다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옵션 단추를 의미하는 OPT를 한 다음에 이 세로 방향이니까요. 세로 방향 vertical V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같은 요령으로 이름을 OPT H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집어넣고요. 텍스트 상자 추가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블은 개체의 폭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거 요 형태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값 집어넣고 정렬을 쭉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 상자 이름들도 다 바꿔주겠습니다. 여기 txt, sw, txt, sh, txt, hgap, txt, vgap, txt, snum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할 단추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에서 여기 명령 단추 이렇게 하나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정면 단추는 순서도 그리기.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레임에 대한 내용은 이제 만들어졌는데, 요 초기 값을 미리 하나씩 다 넣어 놓을게요. 100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개체 높이 30, 가로 간격 10. 그 다음에 가로 방향의 개체 개수를 처음에 디폴트로 일단 4개로만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로 개체의 개수는요, 우리가 순서도 방향을 가로로 할 때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세로 방향을 눌렀을 때는 이게 회색으로 좀 바뀌게,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세로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색깔을 좀 바꿔줘야 되니까, 텍스트 상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옵션 값 중에 보면은, 백 컬러라는 게 있습니다. 백 컬러 선택을 해주면 여기 색깔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약간 회색에 해당하는 색깔을 적당한 색깔로 하나를 골라서 일단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색깔로 일단 넣어놓을게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옵션 버튼이 눌러질 때마다 우리가 동작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 되는데, 자, 세로 방향이 선택이 되면 이 텍스트의 컬러를 그레이로 바꿔줄게요. 이거 더블 클릭하면은 세로 방향으로 순서도 그리라고 선택이 됐을 때는 텍스트, 쉐이프, 넘버의 백셀라 값을 RGB로 해서 한 150, 150, 150 정도로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반대로 요 가로 버튼이 눌러졌을 때는 요 값이 255, 255, 255 이렇게 하면 이제 흰색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유저 폼 상태에서요,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유저 폼이 실행이 됐고 회색으로 표시가 된 걸 볼 수 있는데, 순서도 방향 이거 선택을 하면 이렇게 흰색으로 바뀌고, 다시 세로를 누르면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요 내용 그대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집어넣을 왁구는 그대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서도 그리기 요거를 클릭을 했었을 때, 요걸 클릭을 했었을 때 일어나는 동작에 대한 건요, 이전에 만들었던 소스 중에 플로우 차트 드로우에 대한 부분, 요 밑에 있는 내용이 쭉 실행이 되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곳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어넣었을 때 SW 값은 텍스트 SW의 밸류죠. 이런 식으로 다 바꿔주면 돼요. 여기도 텍스트 SH 밸류, 여기도 텍스트 VZV 밸류, 그리고 HZ 텍스트 HZV 밸류. 이렇게 하면 이제 변수에 대한 거 그대로 쭉 가지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초기 위치가 가지고 가는 부분들 다 그대로 해서 요거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 여기는 이제 조건문을 걸어야 되겠죠. 만약에 옵션 버튼이 버티클 방향의 값이 밸류가 true이면 기존의 요 소스 그대로 쓰면 되겠고, 만약에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이곳에 가로 방향의 플로우 차트를 그리는 로직이 여기 추가가 되면 되겠습니다. 가로 방향의 플로우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변수가 하나 더 필요했으니까 이것도 하나 더 추가를 해줄게요. 여기는 dim shape number as integer라는 값으로 하나를 더 가져오고, 요 값은 text shape number, 요거는 이제 가로 방향으로 몇 개의 개체를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한 값이니까 요 값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함수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함수는 이 모듈에 또 추가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듈에 추가로 만들어주는 함수는요, 우선 이것도 노멀 플로우에 대한 차트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하나를 더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 이름 바꿔야 되니까 얘의 이름은 hflow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분기점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나중에 고민을 해보게,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요 부분에 대한 거, 물음표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동작에 대한 이 부분은 우선 다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 물음표가 없을 경우의 동작에 대해서만 먼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변수로 가지고 와야 되는 값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은 가로 방향으로 숫자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여기 HNUM이라는 값으로 여기 퍼센트 하나 더 집어넣어 주고요. 그리고 이 값은 앞에서 봤었을 때 유저 폼에서도 순서도 그리기 불러왔을 때 불러오는 것은 이 함수 이름 그대로 붙여넣되, 여기는 노말이 아니고 hflow라는 이름의 함수로 만든 곳에 넣었는데, 여기는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것이 snum으로 해서 어느 만큼 개수들이 더 들어갈 수 있는지 여기까지 추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소스를 들어와서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가로 방향으로 플로우 차트를 그리다 보니까요, 이전에 없었던 개념이 좀 두 가지가 생깁니다. 뭐냐면은 리버스 방향, 이제 현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정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을 리버스 방향이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에 대한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리버스라는 변수를 yes or no로 선택할 수 있는 벌룬 변수로 선언을 해주고, 현재 몇 줄에 있는지에 대한 라인에 대한 정보를 인티저로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정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갈 거기 때문에 리버스의 초기 값은 false로 해주고요. 라인 값은 처음엔 1, 첫 번째 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라인 이꼴 1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값을 읽어드리면서 반복문 하는 거 그대로니까 이 부분, 값이 없을 때 반복문 빠져나가기고 그대로 두고요. 그러면 이제 그 엑셀에서 데이터 있는 부분에서 값을 하나하나 읽어오면서 첫 번째 위치부터 하나씩 값을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릴 개체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원래 i 값이 증가를 하면서 세로 방향으로 그릴 때는 위에서부터 몇 번째 개체다라는 것이 몇 번째 줄의 위치다라는 것과 일치를 했는데요. 가로 방향으로 나열을 할 때는 가로로 채울 수 있는 맥시멈 숫자를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줄로 내려오면서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한 값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왼쪽에서 또는 오른쪽에서 몇 번째 칸인지에 대한 값을 계산하기 위한 H 포지션에 대한 값을 하나 더 또 변수로 선언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변수에 대한 값은 가로 방향, 위치 정보, 인덱스를 구해볼게요. 그래서 이 값은 H 방향의 포지션은 현재의 I 값에 대해서 가로 방향으로 몇 개까지 집어넣을 것인지를 나눈 나머지 값으로 구하면 되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1번부터 시작을 해서 1, 2, 3 만약에 3개의 칸을 만든다고 하면 3이 0으로 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1이 첫 번째 값이 0으로 오는 것이 좋고 세 번째 값이 3이 아니라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된 위치인 2, 왜냐하면 0부터 잘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H 포지션 값은 i를 HNUM으로 나눈 나머지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는데 만약에 H 포지션 값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즉 0에서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됐겠죠? 그럼 H 포지션 이꼴 마이너스 1이면 H 포지션은 H 넘버 값 마이너스 1의 위치에 가라. 이렇게 해주는 것이 기준 위치를 좀 잡는 것이 될 거고요. 가로 위치에서 이것이 몇 번째 위치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요 쉐이프를 놓을 때 쉐이프를 왼쪽에서부터 어느 위치에 둘 것인지 화살표의 방향이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붙어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변수를 좀 선언을 해줄게요. dim 쉐이프의 레프트 위치 이것도 인티저로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쉐이프의 위쪽 위치 이것도 인티저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beginning connection 위치 이것도 인티저 그 다음에 end connection 위치 이거는 나중에 화살표 연결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선언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잡는데 위치와 connecting 정보를 입력을 하는데 이거는 정방향이냐 역방향이냐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니까 이 정방향, 역방향에 따른 위치와 커넥팅 정보를 계산하는 로직이 여기 넣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리버스 값이 false이면, 그러니까 정방향이면, 그때는 역방향이면 이렇게 해서 and if문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각각의 if문 안에 자 정방향일 때 왼쪽 방향의 위치는요. 현재 h 포지션에다가 곱하기 쉐이프의 폭 더하기 h 방향의 갭을 해주면 됩니다. 위쪽 방향은요. 현재 라인 위치에다가 곱하기 쉐이프의 높이 더하기 버티클 방향의 갭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비기닝 커넥션 포인트는요. 여기에 이제 연결선의 위치로 봤을 때 비기닝 커넥션은 이쪽 위치예요. 정방향일 때는. 그러니까 이 비기닝 커넥션은 1, 2, 3, 4번 위치고요. 엔드 커넥션은 2번 위치가 됩니다. 반면 역방향일 때는 2번에서 4번으로 가죠. 요거를 변수로 바로 넣어주면 되니까 비기닝 커넥션은 4가 되고요. 엔드 커넥션은 2가 되겠습니다. 자, 리버스 방향일 때는 계산식이 조금 바뀌겠죠? 붙여놓고요. 레프트 방향 위치는요. 전체 오른쪽에서부터 뺀 숫자로 갈 거기 때문에 HNUM에다가 마이너스 H 포지션을 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1을 하나를 더 빼줘야 돼요. 0, 1, 2, 3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제 가로 위치가 정해질 거고요. 세로 위치는 위쪽 방향 위치는 라인 숫자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비기닝 커넥션 위치 2번, 엔드 커넥션 위치 4번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개체를 그릴 때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쉐이프 그리는 부분들 쭉 볼게요. 그럼 쉐이프 그리는 부분은 그대로 두면 될 것 같고요. 화살표 그리기도 그대로 두면 되는데 반복문이 끝나기 전에 가로 방향 끝까지 도달했을 때 방향 전환이 필요하니까요. 가로 방향 끝 도달 시 방향 전환에 대한 로직을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만약에 H 포지션이 H 넘버 마이너스 1의 위치에 와 있으면 그때는 라인
플러스 1을 해주고요. 리버스였으면은, 리버스가 true였으면 false로, false였으면 true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리버스가, 만약에 리버스 값이 true면 리버스 값이 false로 바꿔라.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리버스 값을, 그렇지 않다라는 건 리버스 값이 현재 값이 false라는 거니까요. 리버스 값이 false일 때는 리버스 값을 true로 바꿔라. 이렇게 서로 전환하는 로직을 한 번 더 만들어줘라. 여기까지를 다시 and if로 감사라. 이렇게 하면 이제 가로 끝 방향에 도달했을 때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화살표 그리기 반복문에서도 가로 방향 끝까지 간 다음에 줄이 바뀌었을 때는 화살표의 커넥션은 이전 쉐이프에서의 위치 값이 살짝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스를 좀 추가를 해줄게요. 만약에 현재의 포지션이 0이면 현재의 포지션 값이 0이라는 값 자체는 줄을 바꾼 다음에 첫 번째 개체란 뜻이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줄이 바뀌었을 때는 보시면요. 이 화살표의 포지션 자체가 어디로 연결이 돼야 되냐면 시작 위치는 1, 2, 3번 포인트가 돼야 되고 엔드 위치는 1번 위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 3, 1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비기닝 커넥션은 3이 되어야 되고 엔드 커넥션은 1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듈에서는 기본 모듈에서 플로우 차트 다이어그램 요거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요 부분 다 이미 복사해서 다 집어넣었으니까 필요 없고요. 요거 그대로 삭제를 하고 여기는 유저 폼 1 값을 쇼 해줘. 요렇게만 하면은 이제 바로 요 유저 폼을 띄워주면서 그리고 여기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원래 만들어졌던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면서 소스가 실행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대로 저장을 하고요.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분기점에 대한 로직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세로 방향이 아니라 가로 방향으로 그리게 되면 오른쪽, 아래, 왼쪽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플로우 차트를 그릴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개발 도구, 매크로, 요 플로우 차트 다이어그램 실행을 하면요. 요거 가로 방향으로 바꿔주고요. 가로 방향 개체 개수를 일단 4개로 해서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순서도 실행하면 오류가 발생했네요. 디버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버그에서 보면 다시 일단 멈추고요. 지금 개체를 그릴 수 없는 곳에서 좀 개체가 그려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물음표로 맞췄을 때 이게 분기점 로직이 제대로 안 짜여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좀 에러가 생긴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우선은 다 주성문 처리하도록 할게요. 이 분기점 만드는 부분 다 주성문 처리하고 그 다음 아까 전에 그렸을 때 방향이 세로 방향으로 쭉 그려진 걸로 봐서는 지금 가로 방향으로 그리는 거에 대한 위치 포지션이 제대로 소스가 반영이 안 됐는데 제가 여기서 실컷 계산을 해놓고 이 계산한 값을 여기 집어넣는 로직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레프트 방향 여기에 SL이 되면 되고 탑 방향의 위치가 ST가 되게끔 이 부분만 수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커넥션 부분도 지금 3과 1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기닝 커넥션에는 BC 값이 그 다음에 엔드 포지션은 엔드 커넥션 값이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매크로 플로우 다이어그램 실행 가로 개체 개수를 4개가 아니라 3개로 바꿔서 순서도 그리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순서도가 하나, 둘, 3개를 그리고 난 다음엔 아래로 가고 다시 왼쪽, 아래, 오른쪽 이런 식으로 잘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순서도 자동 매크로 만들기 세 번째 주제로 가로 방향의 순서도를 만드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만든 순서도도 조금 이제 단순 순서도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 만들어 볼 순서도는 이제 가로 방향의 순서도에 분기가 포함된 순서도를 그려볼 거고요. 여기까지 되고 나면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순서도는 순서도를 그리는 거에만 집중을 했지 안에 꾸미는 거를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꾸밀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